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해당하는 R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실습을 수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범주가 두 개만 있는 기본적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수행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범주가 세 개짜리인 이제 그 다범주, 다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범주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실습으로서 데이터셋은 개인 신용 대출, Personal Loan Prediction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 강의 시간에 동일하게 예제로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그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요. ID는 말 그대로 커스터머의 그 아이디고요. age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객의 나이, 그리고 experience는 이제 직장 경력 연도이고요. income은 이제 $1000 단위로 표시된 이제 소득, 그리고 집 코드는 우리말로 하면은 우편 번호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쭉 존재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 이렇게 ID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미리 한번 보자면 ID는 모델링에 전혀 의미가 없는 변수이고요. 집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형 변수이긴 한데 이게 어떤 그 숫자 자체가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모델링의 제외를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만드는 상황에서 입력 변수로서 사용하지 않겠고요. 제2번째 열인 퍼스널 론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이제 해당하는 R03 언더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메뉴에서 set working directory를 to source file location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실제 전체 패스가 없어도 해당하는 폴더 내에서 파일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범주 분류니까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여기서 보시는 true positive rate와 precision과 true negative rate, 단순 정확도, 균형 정확도인 BCR, 그 다음에 마지막 F1 measure까지를 산출하는 이제 함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인데 강의에서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순서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0, 1 범주를 사용을 하게 되면 0번이 먼저 나오고 1번 범주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2,2라는 이 항목 자체가 바로 실제로도 1번 범주이고 예측도 1번 범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0이 아닌 이 컴퓨터 매트릭스는 0, 1, 0, 1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은 똑같이 행은 똑같이 실제 값이고요. 열은 예측된 값입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해당하는 함수를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performance underbar eval 2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벨루에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능 평가에 대한 퍼포먼스 매트릭스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이 0을 갖는 1 곱하기 6 행렬을 생성을 먼저 빈 행렬을 생성을 했고요. 컬럼 네임은 성능 지표, 로우 네임은 모델 이름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21번째, 22번째, 23번째 라인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콘솔창을 컨트롤 L을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서 지우고요. 여기에 PERF 언더바 MAT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트릭스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형에 대해서 각각의 성능평가 값들이 지표들이 지금은 전부 0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은 분류 모형으로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배웠지만 이 밑에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Tree, 그다음에 GBM, Random Forest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훨씬 더 행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P론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SV 파일을 읽어내는 함수 명령어를 통해서 personalloan.csv 파일을 읽어올 것이고요. 아까 워킹 디렉토리를 우리가 함께 세팅을 했던 이유 자체가 full path를 쓰지 않고 전체 경로를 쓰지 않고 파일명만 써도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인풋 인덱스라는 것은 입력 변수로 사용할 인덱스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1번과 5번과 10번이 빠져 있거든요. 1번은 다시 데이터셋을 보자면 id에 해당하는 컬럼이 첫 번째 1번 컬럼이고요. 5번은 집코드입니다. 10번 컬럼은 아웃풋, 타겟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풋 인덱스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인덱스에서는 1, 5, 10이 제외가 되었고요. 타겟 또는 아웃풋 인덱스로는 10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P론에서의 인풋 인덱스에 해당하는 컬럼들만 뽑아 오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0, 1이 현재 데이터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형 데이터를 요인형 또는 명목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as.factor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엮어줘서 P론 언더바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 실습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2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P론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을 이렇게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총 2,500건의 관측치가 있고요. 14건의 변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id서부터 해가지고 쭉 변수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콘솔 창에다가 str이라는 명령을 치고요.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인 PLOAN, P론 데이터를 한번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P론이라는 객체는, 오브젝트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이고 총 2,500건의 관측치와 14건의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의 타입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personal loan이라는 이 변수가 지금 현재 int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personal loan의 형태를 우리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겟을 이제 팩터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27번째 인풋 인덱스 정의하고요. 28번째 타겟 인덱스를 정의한 뒤에 P론 인풋 데이터만 먼저 추출을 하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는 팩터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30번째 라인에서 실행을 합니다. 31번째 라인에서는 P론 언더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콘솔 창에다가 이번에는 str하고 P론 언더바 데이터를 찾아서 엔터를 쳐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는 이 P론 타겟이라는 변수가 없이 이제 퍼스널 론이라는 변수가 int 형태였는데 지금은 팩터 형태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변수의 크기의 범위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연산 과정에서 라운딩 오류,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이제 이진법을 계산하니까 완벽하게 플로팅이나 인트 뭐 64바이트를 쓰더라도 약간의 계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작은 오차가 지속적으로 증폭돼서 큰 오차로 귀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범위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거를 정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P론의 인풋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정교화를 해주는 것이고요. 인풋 데이터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센터는 true라고 표현한 것은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겠다. scale true라고 만들어준 것은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표준 정규 분포의 형태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변수들을. 그리고 타겟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P론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까와는 다른 형태의 정규화된 P론 데이터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직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P론 언더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면 나이는 25살부터 이렇게 두 자릿수이고요. 인컴은 두 자릿수에서부터 세 자릿수가 보이고요. 크레딧 카드 에버리지는 소수점이에요. 첫째
한 자릿수 미만, 한 자릿수 이하의 소수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봐 주시고요. 34번째 라인에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스케일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을 데이터들을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타겟 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시 한번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변형된 피론 데이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각각의 뭔가 소수점이나 여러 숫자들이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각 변수들이 평균은 0, 표준 편차가 1로 정규화가 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뒤에 검증 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분하겠습니다. seed는 랜덤 넘버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값이라는 거 지난 다중선형 회귀분석 실습에서 같이 한번 했었고요. 트레이닝 인덱스는 피론 데이터의 로우 1부터 피론 데이터 로우의 개수까지, 이게 결국은 1부터 2500입니다. 250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대략 한 70%를 랜덤하게 뽑아라.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의 행들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고, 그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7대3 정도의 비율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코드로 돌아와서 40번째, 41번째, 42, 43번째 라인까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피론 언더바 TR에는 1750건의 관측지를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750건의 관측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는 파트는 이쪽 파트입니다. full LR이라는 이 full은 이제 모든 변수를 사용했다는 뜻인데,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변수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이제 그 명령어는 GLM이라는 명령어고요. Generalized Linear Model에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이제 argument 1은 포뮬라가 들어가서 피론 언더바 타겟이라는 게 종속 변수이고, 해당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마침표는 또는 피리어드는 해당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설명 변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모델 타입인데 family equal binomial로 표시를 하면 이게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인자는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실습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지금 그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데이터는 해서 표시를 해 놓는데 이 파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면 학습이 금방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47번째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neralized Linear 모델이고요. Estimate가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의 확률이 우리가 배웠던 각각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 여기서는 퍼스널 론, 개인 신용 대출의 실행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age, 그 고객의 나이와 experience, 직장 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소득이라든지 크레딧 카드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변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별표에 대한 의미는 선형 회귀 분석을 해석할 때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해석은 같이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다가 실제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얼마만큼의 성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 predict라는 펑션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요. 우리가 만든 앞서 구축한 full underbar LR이라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사용을 해서 뒤쪽에 세 번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new 데이터는 p론 underbar tst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타입이 response일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probability를 이제 예측을 해주는 것이고요. 1번 범주에 해당하는 probability를 예측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은 원래 데이터의 실제 타겟으로 놓고요. LR 타겟이 정답입니다.
LR predicted가 우리가 만든 예측 모형에 의한 이제 예측 모형에 의한 결과값이 되는데 확률값이니까 여기에 있는 네 번째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LR underbar response 1번 범주에 속할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은 인덱스들에 대해서만 1의 값으로 치환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 확률값이 0.5보다 크면 1범주로 예측을 하고요. 0.5보다 작으면 0범주로 예측을 하겠다. 컷오프 또는 스레시홀드를 0.5로 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정답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의해서 예측된 결과값을 가져다가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돌아와서요. 보시면 49번째 라인을 통해서 LR response 이게 어떤 의미냐면 LR response를 여기다 한번 처음 10개만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있는 인덱스들은 원래 데이터 2500개 데이터들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인덱스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째 행이었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선 첫 번째 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숫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번 범주 여기서는 대출을 이용한 또는 실행한 고객이 1번 범주였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확률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률값으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50번째와 51번째, 52번째까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LR predicted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 0, 1, 0, 1, 0, 0, 0, 0, 0 이렇게 나오죠. 보면 이 위에 있는 확률값과 비교를 해보면 이 첫 번째 확률은 0.5보다 작으니까 최종적인 예측이 0번 범주로 예측이 되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0.6614, 0.8404로 0.5보다 큰 값을 가졌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1범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과 예측 값을 넣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강의 자료는 1, 0이 바뀌어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R 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LR 타겟 실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대출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 중에서 predicted가 0이다. 대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고객은 664명이라는 뜻입니다. 대출 이용 안 했는데 대출 이용할 것으로 잘못 예측된 건수는 9건이 있고요. 실제로는 대출을 했지만 대출하지 않았다라고 잘못 예측된 건수가 27건, 대출을 한 고객에 대해서 대출을 했다고 정확하게 예측한 건수가 50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앞서 우리가 정의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그 함수를 통해서 실제 성능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True Positive Rate가 0.649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77명의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 중에서 50명을 제대로 판별했으니까 그 비율이 64.9%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프리시전의 84%라는 얘기는 0.84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델이 대출을 이용할 것이라고 59명을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50명이 대출을 실제로 이용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True Negative Rate는 실제 664 더하기 9니까 673명의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 중에서 664명을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98.66%의 True Negative Rate가 나옵니다. 단순 정확도와 균형 정확도와 F와 매저도 역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데이터셋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나중에 여러 모델들,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나면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좋은지, 디시전 트리가 좋은지, 랜덤 포레스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가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해석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 2범주 분류에 해당하는 예측 모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 실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범주 분류, 그 중에서도 범주가 3개짜리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셋은 와인 데이터셋이고요.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
저장소, 리포지토리 중에 UCI 머신러닝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등록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설명 변수는 13개가 있고요. 요 13개의 설명 변수를 통해서 과연 포도 와인, 이 와인을 생산한 포도 품종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품종인지를 예측하는, 판별하는 모형입니다. 데이터셋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지금은 1번밖에 안 보이는데 총 150개라서 50건씩 되어 있습니다. 1, 2, 3으로 되어 있죠. 포도 품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 컬럼이 종속 변수가 되고요. 나머지 변수들이 전부 설명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화학 성분 값을 가지고 이 Y는 몇 번 품종으로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뉴럴넷 패키지를 같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하면서 처음이신 분들은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라이브러리만 실행을 해주면 되고 저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있는 environment 창을 저는 이렇게 다 지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성능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단순 정확도하고 균형 정확도에 대해서만 계산하겠습니다. F1 매저를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간략하게 두 가지 기준으로만 사용을 할게요. 단순 정확도는 이제 컨피전 매트릭스가 범주가 3개니까 3 곱하기 3, 3x3 매트릭스로 나오겠죠. 그 3x3 매트릭스의 각각의 대각 성분들의 합을 전체 셀들의 합으로 나눈 것이 단순 정확도가 되겠고요. 균형 정확도는 1번 범주에 대한 정확도, 2번 품종에 대한 정확도, 3번 품종에 대한 정확도를 다 계산한 다음에 전부 곱해서 세제곱근 루트를 씌운 기와 평균을 한 게 바로 밸런스드 커렉션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불러올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선 와인 데이터셋을 CSV 파일을 읽어 드리고요. 그 중에서 와인 클래스라는 범주는 팩터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다범주, 다항 로짓 회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참조가 되는 또는 베이스라인이 되는 범주를 정의해야 된다고 이런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인 relabel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reference 또는 베이스라인이 되는 범주는 3번 범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70%를 학습 데이터용으로 찾아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이 장표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실습으로 돌아갈게요. 와인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셋 클릭 한번 여기서 해주면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의 수치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str wine이라고 타이핑을 해보면 전부 이제 int나 numeric으로 되어 있어서 클래스 범주가 지금 int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80번째 라인과 81번째 라인까지를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str 하고 와인 데이터셋의 스트럭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바로 팩터 형태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인덱스를 뽑고 와인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면 178건의 관측치가 125건이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53건이 테스트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자 하는 이 옵션이 바로 이 멀티놈이라는 함수고요. 클래스가 종속 변수이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설명 변수로 쓰겠다. wine trn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정규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 멀티놈이라는 함수 자체가 내장으로 정규화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에피션트를 체크를 해보면 서머리 데이터고 이 서머리 데이터들 중에서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변수들만을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컨버지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요.
91번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와 스탠다드 에러와 이런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기가 불편하니까 서머리 데이터 중에서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파트만 이렇게 뽑아 올게요. 그러면 지금 코에피션트가 두 개가 나오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1범주 대비 3범주를 구분하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회계 계수고요. 두 번째 파트는 2범주 대비 3범주를 구분하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회계 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모형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의 확률이 사실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보시면 회귀 개수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분류를 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귀 개수를 해당하는 스탠다드 에러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t 값을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요 구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 분포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가지고 요 p-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는 한번 하나씩 직접 분해해 가지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t 값이 이 z 스태티스틱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z 스태티스틱 값을 기준으로 해서 p-밸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이 두 모델에 대한 p-밸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합을 해서 102번째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1번 이 컬럼 네임 기준으로 1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1번 범주와 3번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하면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토탈 패널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 그 다음에 플레이버노이드라고 해당하는 변수, 그 다음에 non 플레이버노이드 패널에 해당하는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이고요. 반면에 2번과 3번을 구분할 때는 유의미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non-flavonoid panel이라는 변수와 HUE라는 변수 두 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와 p-value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 함수를 쓰고요. 타입은 probability를 씁니다. 그러면 이 probability 옵션을 쓰게 되면 각각의 범주의 할당될 확률값, 당연히 이 세 개를 더하면 1이겠죠. 여기서 지금 10에 마이너스 70승, 60승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라운딩 에러가 좀 있는데 이거 합치면 3개 합치면 다 1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106번째 라인까지를 통해서 해보면 여기 있는 객체들은 지금 전부 3번, 1번, 2번 범주 중에서 1번 범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레이블을 가지고 보려면 이 타입 옵션이 probability가 아닌 다른 옵션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어떻게 아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의 용법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해당하는 함수를 한번 이렇게 help를 쳐볼 수가 있어요. 물음표를 쳐가지고 predict라는 걸 치면 우리가 지금 멀티놈에 해당하는 predict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이핑을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하단에 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predict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멀티노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헬프가 뭐가 나오질 않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헬프 파일을 치게 되면 이 타입들이 이제 그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타입은 probability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확률 값이 아니라 그냥 0이냐 1이냐에 해당하는 그 y 값들만 나오게 됩니다. 10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한 다음에 ml logit prey 해서 1부터 10까지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요. ml로 되어 있고 mp로 지금 실수를 했는데 ml을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초기 10개에 대해서는 11111 전부 1범주로 예측을 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답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을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고 해당하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요 거의 대각 행렬들에 다 몰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딱 두 건만 지금 사실은 오분류가 됐습니다. 원래는 2번 품종인데 3번 품종으로 한 건 잘못 분류를 했고요. 2번 품종을 1번 품종을 한 건 잘못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해보면 단순 정확도는 96.22%, 균형 정확도는 0.9654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R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